요새 자꾸만 트림을 내뱉고 방귀도 잡고 속이 더부룩하니 답답하세요? 병원에 가도 나이 들어 그렇다는 말만 들으실 겁니다.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한 숟가락 더 먹었을 뿐인데도 속이 불편한가요? 체기가 있다 보니 기운도 없고 늘 피곤하신가요? 이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몸속에서 분해하고 흡수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입니다. 소화에 꼭 필요한 것이 효소죠. 그런데 이 효소는 무한정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병의 예방약, 음식, 푸드 테라피입니다. 젊어서는 밥그릇도 씹어먹을 정도로 밥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밥을 한 그릇도 아니고 반 그릇만 먹었을 뿐인데 점심때가 되어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게다가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니 소화가 잘 되지 않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효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은 빵이나 떡, 밥 등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는 췌장에도 들어있지만 입속, 침 속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음식물을 먹으면 일단 이로 잘게 부수어 침속 효소와 골고루 섞으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자연의 섭리죠. 그런데 이 효소는 50세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고 70세가 넘으면 입안의 침 속에 있는 그 효소량이 반도 되지 않습니다. 한창 젊은 시절인 20살 때에 비하면 3분의 1도 아니고 3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충격적이죠? 20살 때는 밥을 한 숟갈 넣고 몇 번 씹고 꿀떡 넘겨도 문제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음식물과 충분히 섞여 위장 속으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50을 넘기면 이 양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70이 넘으면 밥 한 숟갈 입에 넣고 한 30번은 입에서 오물거려야지만 젊은 시절과 똑같은 양의 아밀라아제가 음식물과 섞여 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최소한 30번을 꼭꼭 씹어 드세요. 입맛 없다고 밥을 물에 말아 후루룩 마셔버리면 입과 위에서 충분히 잘 섞여 소화되어야 할 음식물이 소화가 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갔을 때 장 속에서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 네, 말 그대로 우리 몸속에서 음식물이 썩을 수 있습니다. 덜 소화된 음식물이 장 속에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방귀나 트림이 잦아지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레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나이가 들수록 잘 챙겨 먹어도 영양실조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니 우리 몸은 또 피로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장내 환경이 나빠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의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개인의 소화력뿐만 아니라 그 재료에 따라 저마다 소화 시간이 다릅니다. 밥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의 경우 2~3시간이 걸립니다. 생선구이, 갈비찜 같은 육류 단백질은 소화하는데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과, 감, 귤, 포도 같은 과일은 최소 20분에서 40분 정도로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양배추, 토마토, 오이 같은 야채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0분에서 1시간 이내입니다. 이렇듯 모든 음식물의 소화 시간이 제각기 다릅니다. 조리법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위 속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소화되는 음식과 서서히 소화되는 음식이 마구 뒤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 소화효소가 가뜩이나 줄어들었는데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덜 소화된 음식물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소화불량, 변비, 방귀, 트림 등의 불편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깍두기를 담글 때 물을 대충 씻어서 흙이 여기저기 남아있고 소금을 30분의 1만큼 조금 넣어 절이고 물을 크게 대강 숭덩숭덩 토막 내어 대충 버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깍두기가 맛있게 발효가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맛있게 발효되지 않을 겁니다. 간혹 흙도 둥둥 뜨고 소금도 덜 들어가 곰팡이도 생겼을 테고 크기도 제각각인데 간도 여기저기가 다 다를 겁니다. 우리 몸속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분해해야 하는 효소도 가뜩이나 덜 나오는데 그마저도 음식물과 덜 섞은 채 장으로 고스란히 내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흡수해야 하는 장에서 과연 제대로 흡수가 될까요? 잠깐 소화효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빵, 떡, 국수 등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는 아밀라아제가 필요합니다. 갈비찜, 삼계탕, 두부 같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는 프로테아제가 필요합니다. 고기를 젤 때 키위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을 갈아 넣죠. 키위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연육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고기만 먹을까요? 지방을 분해하는 데는 리파아제가 필요합니다. 이 리파아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에도 들어있고 치즈, 버터,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도 들어있습니다.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도 들어있죠. 모든 음식을 골고루 잘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효소에는 소화효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앞에서 말한 소화에 사용되는 소화효소도 있지만 면역이나 각종 대사 작용을 하는 데에도 효소가 필요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다시 만드는 복구와 세포 보호에도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아제라는 대사 효소가 필요하고 유전자인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 필요한 DNA 폴리머라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 세포도 숨을 쉬는데요. 이 세포가 숨을 쉬는 세포의 호흡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성하여 공급하는 ATP 합성 효소가 필요합니다. 세포에 독이 되는 물질을 물과 산소로 바꿔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카탈라아제가 필요하죠. 이처럼 우리 몸속의 여러 대사 과정에 필요한 효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 효소들이 부족하게 되면 자도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입술 주변에 염증이 잘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인해 대상포진 등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몸속에서 소화효소를 지나치게 많이 써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면역 기능이나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과정이나 호르몬 조절과 같은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이 피로하게 되고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간염이나 간경화, 간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ALT나 AST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효소들은 간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효소죠. 단순하게 소화뿐만 아니라 대사, 각종 장기에 여러 가지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효소를 많이 먹으면 해결될까요? 효소를 그냥 먹어도 문제입니다. 효소는 48도 정도의 온도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살짝 데치면요. 채소 속 효소도 죽습니다. 물은 100도가 넘어야 끓으니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 또 찾아볼까요? 한국인의 힘, 김치. 김치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 김치에는 프로테아제와 리파아제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치를 끓인 김치찌개는 어떨까요? 네, 보글보글 끓인 김치찌개는 끓기 전부터 효소가 죽어 둥둥 떠다니겠죠? 그러니 김치 속 효소를 제대로 챙겨 드시려면 생김치로 드세요. 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된장 속에는 밥 같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와 두부 같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된장에 달래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게 되면요. 네, 달래 향은 가득하겠지만 효소는 전부 죽은 찌개 국물을 들이켜는 겁니다. 그러니 된장 속 효소를 제대로 드시려면 생된장, 쌈장, 생청국장으로 드세요. 편하게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치즈와 요거트를 하루 한 개씩 꼬박꼬박 드시죠. 이 속에는 우유 속의 당인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가 들어있습니다. 치즈와 요거트는 웬만하면 끓여 먹지는 않잖아요. 생으로 빵이나 과일과 야채에 곁들여 먹습니다. 이때에는 락타아제 효소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장까지 잘 내려가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음식 속에 포함된 효소들을 제대로 섭취하면 장속 환경이 개선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늘 건강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